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하반기 이후에 미국과 한국 인플레이션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이거 최근 수개월간 크게 하락했거나 또 어떤 것은 거의 폭락한 수준입니다. 콩, 밀, 쌀, 옥수수 다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원유, 천연가스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기름은 거의 폭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엄청 떨어졌습니다. 천연가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 은, 구리, 코발트, 니켈 이런 각종 원자재 지수들은 거의 이건 폭락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와 관련된 모든 지수들 그래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 걸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프 며칠 전에 영상도 한번 봤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 한번 보시면은 이건 그동안 찔끔찔끔 내리더니 7월 이후에는 성큼성큼 이렇게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벌크선 지수도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팬데믹 이전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 그게 어떤 장기 정상 수준으로 보는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가격 상승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관광이나 항공이나 이런 서비스 품목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공급망 장애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일부 공산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 6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PCE 지수 그 두 개 보시면은 이게 PCE 지수는 2개월 피크아웃 되다가 다시 약간 올랐고 코어 PCE 지수는 3개월 연속 피크아웃 되다가 지난 7월 달에 살짝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세는 피크아웃 되는 것이라고 여전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6월까지 9.1% 계속 급등해 왔는데 지금 7월 예상치가 8.9%로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8.9%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 피크아웃 되는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고 코어 CPI 같으면 3개월 계속 피크아웃 됐었는데 7월은 6.1%로 그래서 6월의 5.9%보다는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한번 보면은 7월에는 10.6%로 예상이 되어 있죠. 6월의 11.3%보다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7월에 코어 PPI는 7.8% 예상이 되죠. 그래서 6월에 8.2%도 2%보다 이거는 4개월째 피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I는 CPI와 PCE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9월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진정되는 모습은 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강달러는 미국 인플레이션 진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또 다른 영역인 고용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미국의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 이거 거의 한 3개월 이상 상당히 한 정도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과정 상당히 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3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계속 창출되고 있다고도 보는 게 맞겠습니다. 5일 발표되는 7월 미국 고용보고서 보면은 지금 한 25만 명 정도 일자리 창출된 걸로 예상되어 있죠. 6월의 38.4만 명보다는 좀 줄었지만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그 다음에 구직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잡 오프닝 숫자도 7월에는 좀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좀 줄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 정도면은.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그 지수가 글로벌 제조 PMI 지수인데 지금부터 이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원이 경기 둔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존 49.8로 크게 하락해 있고요. 중공도 지금 49로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시그널인데 중공은 49로 줄였습니다. 카이신 지수도 50.4 간신히 50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PMI 지수 그동안 많이 하락했습니다. 8월 전망치는 52인데 추가 하락은 진정되는 모습이고 미국은 그 PMI 지수보다 ISM 지수를 이제 더 많이 보죠. 52.8로 지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게 미국의 미시건 대학에서 소비자 관련 3대 지표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그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6월, 7월 이렇게 찔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8월 전망치는 52.5로 다시 추락한다 이런 전망치가 나와서 요거는 조금 살짝 우울한 그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미시건 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분명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5월, 6월경에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3.3%였는데 7월에는 2.9%로 지금 예상치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 이렇게 평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소비가 약해지는 조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 나온 데이터 보시면은 레드북 지수 올라가 있습니다. 저 정도면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의 어닝이니까 지금 뭐 어닝 쇼크 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닝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다면은 침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그동안 너무 좋았던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즉, 경기에는 찬물을 좀 확 얹어서 좀 식혀주고, 해서 인플레이션 목줄을 단단히 채우겠다. 이게 이제 연준의 목표였는데,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한 연준의 정책이 지금 먹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할 때 9월 21일 날 기준금리 50bp 올릴 확률 이제는 59%로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사진처럼 75 인상 확률 41%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50대 75가 그 전날에는 82% 대 18%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한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아마 어저께 연준 위원들 여러분이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CNBC에 나오는 기사처럼 금년에 남은 연준 회의가 3번이 있는데 9월에 50 올리고 그 다음에 남은 2번을 25씩 올리고 요거는 다 지금 예상한 것이고 23년 상반기까지 25씩 추가로 계속 올려야 될 거다. 이런 어떤 연준 위원 한 분이 그런 말을 한 것, 이게 지금 시장에 좀 겁을 좀 더 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추가로 아직 9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이제 주목을 해봐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제 3분기 전망치가 나오는데 어저께까지는 2.1% 3분기 경제 성장할 거다, 분기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 나왔다가 이제 1.3%로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1.3%가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것도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또 주말경에 다시 한번 변경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컨대 미국 경제 이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저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이 베어마켓 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걸 주목을 하는데 향후 주도 업종이 뭔가 이제 앞으로
다음 그 사상 최고치 랠리 갈아치울 때 어느 업종이 선봉에 설 것인가, 이거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나 배터리나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뭐 이런 건 너무 진부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주도 업종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아직은 매우 깝깝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6.3% 어저께 발표 났었죠. 보시면 여전히 이거 가속되는 중입니다. 무섭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장기 추세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도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CPI 상승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제조업 PMI 지수도 지금 5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축소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경기 상당히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내수 경기 위주로 침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지금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7월 달에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어저께 그 한국은행장이, 하는 총재죠. 금리 8월 그 하순경에 금리 25bp만 올릴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은 지금 가계부채 그 이자 부담도 고려를 한 것 같고,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 고려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25만 올리겠다 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좀 아쉽죠. 그 50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25만 올린다면은 저는 저 보도를 보는 순간, 원 환율 다시 급등하겠구나, 이 생각부터 먼저 들었는데, 역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로 하락하던 그 환율이 다시 1315원, 지금 이 자료 준비할 때 이렇게 급등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국내 인플레이션 오르면 원달러 환율 올라가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또 동일할 때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내외 실질 금리 차, 이거는 모두 독립적인 환율 결정 요인이 되는데, 한국은 지금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내외 실질 금리 차, 이 두 가지가 다 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또 미국과의 내외 금리 차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지금 기준금리는 역전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삼성 중공업 투자자들한테는 호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는 악재죠, 악재. 수입 물가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 상승 더 가속시키게 되고요. 또 한편 무역 수지 악화시키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다시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지금 한국 외환 보유고도 사진처럼 상당히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아직 지금 뭐 걱정하고 그럴 상당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본 것처럼 달러 강세는 추가 진행되기 어렵다. 달러는 고점 지났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전고점 돌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하향 안정화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최근에 고점 상태에서 등락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거는 따라서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당 기간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책이 뭐겠는가? 뭐 25bp 올리든 50bp를 올리든 하여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령 지금
최소한 내년 상반기 가지고요. 원래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내년 말까지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예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75bp씩 두 번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다. 뭐 이렇게 아마 그 수정 견해가 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면 한국도 금리 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잡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대책이라는 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가처분 소득 감소시키고 또 일종의 그 조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줄여주는 거, 법인세, 소득세 경감하고 뭐 이렇게 조치. 또 기업들 투자 촉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책은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한편 그 금리 인상하는 것은 거품을 걷어내는 그런 고통의 과정일 테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세금을 줄여서 또 사라진 가처분 소득을 좀 보완해주고 또 투자 그 의욕도 좀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지금은 좋은 가운데 나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과정은 거쳐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저 발목 잡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반대 세력들은 축적사자 지금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책을 실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총선 때 저 세력들이 심판받은 다음에 그래서 총선이 지나가기 전에는 사실상 이거 어떤 개혁 입법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쌓아놓은 똥을 지금 치워야 하는데 자기들이 쌓아놓은 똥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치우겠다는데 그것도 치우지 말라고 지금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지금 저가 쌓아놓은 똥 위에 더 지독한 똥을 계속 더 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개혁의 출발선은 지금 이제 와서 드러나는 것이 완전히 엽기적 살인 마귀들 아니었느냐. 그래서 엽기적 살인 마귀와 그 공범들, 엽기적 도적 마귀떼와 그 공범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비호하면서 똥 치우는 거, 저가 싸놓은 똥 치우는 거 방해하고 똥을 계속 싸는 것들, 이런 것들 빨리 처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정말 가시적인 문재인 패거리하고 이재명 패거리들 처리하는 절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